자,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풀럼.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콜 팔머, 그리고 코렐, 그리고 라비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지금 첼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첼시는 근래 팰리스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그 후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는 원정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에 비해서는 압박이 안 좋고 그리고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웨엠이 좀 상대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웨엠 상대로는 이제 비교적 쉽게 이제 첼시가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골 결정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좀 대승을 좀 통해서 분위기를 좀 많이 환기시킨 그런 좀 첼시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이제 2부 리그 팀인 브리스톨 시티를 꺾고 이제 3라운드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고 자 이 경기는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첼시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가요. 자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좀 첼시의 그런 좀 패스 미스나 안 그러면 턴오버를 좀 유발하는 식으로 플레이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풀럼이 볼을 좀 탈취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전진해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뭐 첼시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경기를 주도하는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대신 좀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이제 첼시가 풀럼의 압박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좀 좋기 때문에 풀럼의 좀 역습에도 좀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풀럼이 좀 지난 시즌만큼 이제 경기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풀럼이 그것도 첼시 홈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풀럼보다는 지금 첼시가 전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템포 싸움에서도 첼시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일주일가량신 첼시와 달리 이제 풀럼은 3일 전에 카라바오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첼시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은 이제 풀럼이 2경기를 좀 치렀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첼시에 비해서 이제 피로 누적이 클 수도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첼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브렌트포드. 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드 1명. 요즘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썬더랜드가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스타트가 좋았지만 이후에 벌리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3부 리그 팀인 이제 허더즈필드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탈락하고 칵스님 말았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유, 칵스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접 뭐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썬더랜드가 이제 3부 리그 팀인 뭐 허더즈필드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하면서 주전들 대다수를 좀 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는 어느 정도 좀 주전들 관리를 좀 잘 해준 그저 썬더랜드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빌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3라운드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은배모 이제 위사가 좀 모두 빠져 이제 포워드진이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매 경기 좀 꾸역꾸역 득점은 지금 올리고 있는 현재 좀 브렌트포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브렌트포드가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제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주도권을 가진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고,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체로 이제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브렌트포드가 지금 홈 썬더랜드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꽤 어려울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보다 이제 볼 점유율도 현저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물론 이제 득점은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은배모와 위사가 이제 있을 때보다는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큰 그런 좀 브렌트포드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압박도 홈에서 더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해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대려 이제 썬더랜드가 더 우세한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력이 대폭 강해진 데 비해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썬더랜드가 브렌트포드에 비해 전력 면에서도 이제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 썬더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썬더랜드 프렌스 보는 경기. 안 그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썬더랜드 프렌스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트넘 대 본머스.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는 클로셉스키, 그리고 이제 메리스, 그리고 비수마, 그리고 우도기,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비 시몬스를 좀 깜짝 영입을 하면서 이제 전력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좀 7번을 이제 물려받으며 이제 좀 7번의 좀 계보를 이제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사비 시몬스의 그런 좀 영입은 토트넘한테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좀 호재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쿡, 그리고 이제 아라우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결장 이슈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더 타격이 큰 상태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토트넘이 현재 리그에서 연승 중으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이제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맨시티 상대로 이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채 이긴 것도 이제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프랑크 감독 좀 체제로 좀 전환된 후에는 굉장히 좀 안정된 수비를 좀 잘 좀 보여주고 있는 거의 현재 좀 토트넘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 이제 최근에 이제 사비 시몬스를 깜짝 영입하며 이제 전력이 더 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에제를 놓친 거를 어느 정도 좀 만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가 최근 이제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에서는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뭐 흐름이 좀 썩 좋지는 못한 그런 좀 본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 상대로 본머스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의미 없이 볼 점유만 좀 한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그리 이제 실속 있는 플레이를 좀 보이지는 못했어요. 좀 확실히 좀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최근에는 뭐 영향가 있는 그런 좀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좀 본머스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초반부터 뭐 양팀 다 중앙 압박이 강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최근에 압박 대응이 좋은 토트넘과 달리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 때문에 되려 이제 본머스가 이제 압박에 더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턴오버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토트넘의 좀 압박에 대응이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턴오버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토트넘이 그런 좀 턴오버를 좀 잘 활용해서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토트넘이 점점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해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약간 중원 우위를 좀 잘 활용해서 이제 공격 루트도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본머스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은 건 좀 본머스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전부 지금 토트넘이 지금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기세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토트넘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토트넘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언업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토트넘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에버튼.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고, 자, 우선은 이제 홈팀의 울버햄튼을 좀 봤을 때 이제 시즌 개막 후 계속해서 지금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안 좋았다가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3대2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패를 좀 끊은 거와 더불어 최근 매 경기 무득점을 기록하며 골 가무에 시달렸던 그런 울버햄튼이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3골을 넣으며 이제 무득점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승리가 과연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 좀 울버햄튼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좀 에버튼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특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중원과 수비가 전부 흔들리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브라이튼전을 좀 기점으로 중원과 수비가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좀 생기면서 경기력도 이전에 비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좋았을 때 폼을 서서히 좀 되찾고 있는 그런 좀 에버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에버튼이 제 아무리 뭐 원정이라고 해도 울버햄튼의 빌드업을 잘 차단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에버튼이 좀 수비 리커버리가 눈에 띄게 좀 좋아졌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좋은 수비 리커버리를 좀 통해서 울버햄튼의 좀 빠른 역습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에버튼이 원정이라고 해도 되려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KBI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울버햄튼이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고, 그리고 되려 이제 최근 경기력은 에버튼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에버튼 상대로 울버햄튼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에버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에버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우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호펜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호펜하임이 프리시즌에 전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최근에 컵 경기와 리그 경기 모두 승리를 좀 거두며 시즌이 시작한 후에도 좋은 페이스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버쿠젠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기도 했던 그런 호펜하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컵 경기에서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리그 첫 경기에서는 이제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현재 좀 두 팀의 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전개도 굉장히 좀 간결하기 때문에 좋은 공격 퀄리티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본다고 하면은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자주 좀 창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와 뭐 호펜하임 모두 이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진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치고 올라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림이 종종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굉장히 좀 경기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호펜하임의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력면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 비해 다소 열세인 편이고, 게다가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누수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전력 누수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지금 뭐 전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좀 타격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한테는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프랑크푸르트가 좀 새로 영입한 이제 프로카르트, 그리고 와히, 이제 도얀리치와 좀 더불어 이제 한 단계 더 스텝업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유망주인 그런 좀 바오야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진이 더 막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화력에서도 확실히 프랑크푸르트가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프랑크푸르트가 호펜하임 상대로는 줄곧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승쪽 보는 경기. 그냥 그러면 3.5라고 해도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최근 뭐 두 팀이 매번 좀 맞붙을 때마다 이제 다섯 팀 양상으로 좀 흘러갔었고, 그리고 현재도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흐름이나 뭐 전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언더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그래도 더 이제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스완시티. 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그렇죠,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뭐 결장 이슈는 없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엄지 선수가 지금 결장 의심이 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엄지 선수의 좀 출전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확실히 이제
스완지에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죠 엄지선 선수가 이제 좀 별장 의심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스완지 입장에서도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이번 이적 시장부터 영입 제한을 좀 받으며 선수 영입을 못했고, 그리고 주축 선수들 다수가 팀을 떠나면서 이제 전력이 크게 좀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큰 악재가 좀 닥쳤던 거죠. 이번 시즌에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는 렉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리즈를 좀 꺾으면서 이제 큰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 일단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든 거죠.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통해서 결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은 원정이라 해도 스완지가 지금 현재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이제 경기장을 이제 넓게 좀 쓰면서 좀 측면을 좀 기반으로 이제 컵백이나 그럼 좀 크로스 위주로 이제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그래왔듯 이제 처음에는 좀 수비를 하다가 뭐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어요. 자, 물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최근에 뭐 렉선 상대로 이제 2점 차로 지고 있던 걸 동점을 만들면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뭐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리즈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자, 그럼에도 여전히 세필드 웬즈데이의 경기력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영입 제한으로 인해 전력도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이제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일단은 패배를 최근에 좀 면하고 있긴 한데, 현재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 다시 확 무너져도 이제 전혀 이제 이상할 게 없는 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불안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확실히 좀 세필드 웬즈데이가 많이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그것도 최근 이제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좋은 그래도 스완지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완지 시티 승 쪽 고려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바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언어바는 좀 언어바는 없다 보니까 이제 승만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코모 경기.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중.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이 결장중입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시즌 스타트가 이제 좋지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컵 경기까지 좀 포함해서 공식전 2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직전 그 경기 뭐 라치오 상대로는 이제 코모가 이제 이기기도 이겼고, 그리고 경기력도 더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전력이 좀 대폭 강해졌고, 그리고 그런 좀 전력 대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스텝업한 그런 좀 이번 시즌에 좀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에는 코모가 뭐 볼로냐에 비해 이제 전력 면에서는 많이 좀 열세였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모라타, 그리고 헤수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니콜라스 킨 등 여러 선수들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전력을 좀 대폭 강화시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볼로냐와의 좀 전력 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뭐 이제 코모가 확실히 뭐 전력 면에서 뭐 볼로냐한테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또 없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코모가 이제 라치오 상대로 60% 이상의 점유를 좀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볼로냐 상대로도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크게 이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되려 이제 지금 우위를 점해도 이제 딱히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전보다 뭐 코모의 좀 체급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볼로냐가 뭐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좀 경기력이 좀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려 요 경기는 뭐 코모가 더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지도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좀. 자, 그래서 이제 뭐 프리시즌부터 좀 보였듯이 뭐 현재 코모의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이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득점력도 지금 대체로 좋은 편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볼로냐 상대로도 이제 코모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코모가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크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좀 기대에 좀 걸맞게 좀 좋은 그런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제 아무리 뭐 볼로냐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해도 코모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코모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원정에서 뭐 치르는 거 말고는 뭐 대략 이제 코모가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코모 프랜스 좀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코모 프랜승에 이제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세비야. 자, 우선은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로나와 세비야 모두 이번 시즌 2번의 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2번 다 패배를 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그런 두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측면에서의 오버래핑이 좀 빈번하고, 그리고 그런 좀 측면 전개가 좀 많다 보니까 보다도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그런 약간 좀 공방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자, 다만 이제 중원을 좀 봤을 때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반더비크에 이어 이제 직전 경기 중원의 핵심이 이제 앙헬 에레라까지 부상을 당해 현재 결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로나의 중원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비아레알전에서 이제 앙헬 에레라가 경기 도중에 부상으로 인해 빠진 후부터 지로나가 중원에서 더더욱 크게 밀렸을 만큼 그만큼 이제 앙헬 에레라의 그런 좀 영향력이 이제 크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큰 앙헬 에레라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현재 좀 중원에서의 좀 타격이 굉장히 좀 커진 그좀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주축 중원 전력들이 많이 빠진 지로나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힘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상태에서 지금 세비야 상대로 주도권을 좀 쥐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뭐 되려 이제 좀 지로나가 뭐 끌려다닐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질 것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세비야도 확실히 뭐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로나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더 크고, 그리고 확실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힘이 많이 떨어진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지로나의 좀 중원 약화를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이기지도 못하고 있을 만큼 이제 흐름도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세비야 프랜스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리즈 대 뉴캐슬.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리즈 프랜스 쪽 보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좀. 자, 그리고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중에 이제 아인토벤 대 텔스타. 자, 요거는 저는 텔스타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핸디 기준점을 3점이나 줬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물론 뭐 아인토벤이 뭐 전력이 약화된 거에 비해서는 이제 대단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텔스타가 확실히 뭐 이제 이번 시즌 승격팀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아인토벤 상대로 이제 뭐 대패를 좀 당할 정도로 뭐 크게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좀 팀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3엔디는 너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텔스타 프랜스 쪽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은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기준점이 4.5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텔스타 프랜승을 좀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느 바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텔스타 프랜승의 4.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툴루즈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앙제 상대로도 좀 홈에서 이제 좀 1대0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많이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혈이 뚫리는 모습을 좀 잘 좀 보였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흐름을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잘 살려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파리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요거는 네,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좀 파리의 그런 좀 시원한 승리를 좀 예상하는 경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